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와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부의 이전, 성공적인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계산되어진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먼저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전략. 우리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똑같죠? 10%에서 50%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썸네일에도 나와 있듯이 증여 전략입니다.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산이 70억이신 분이 재산이 이분이 만약에 그대로 돌아가셨을 때와 세금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또는 이분이 증여를 한번 한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울 거예요. 70억을 그대로 우리가 재산을 내렸을 때 배우자 공제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법정 상속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1점씩, 배우자가 1.5점씩 이렇게 가져가면 3.5분의 1.5를 배우자가 가져가죠. 그래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30억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자녀들은 각각 20억씩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어진 배우자 몫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최대 30억, 최소 5억은 된다는 거죠. 이분은 딱 30억 채웠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과세가액이 7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배우자 공제 30억 다 채웠어요. 일가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2억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풀로 채운 거예요. 토탈 우리는 상속공제 37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과세표준 구간은 33억, 최고세율 구간이죠. 30억 넘었으니까 계산해보면 11억 5,43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70억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11억이 넘는 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상담을 해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표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적용해보자. 증여를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겁니다. 증여를 활용했을 때 70억을 살아생전에 10억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속재산은 40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중자들은 각각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 돌아가셨을 때 40억을 또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해서 아까 70억을 그냥 내렸을 때와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법정 상속분 40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똑같이 계산하면 배우자는 17억 2천, 자녀들은 11억 4천씩 각각 상속분이 있고 배우자는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증여세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배우자 공제 우리 6억까지 공제되죠. 그러면 배우자가 받은 10억 원에서 6억을 빼면 4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20% 구간이죠. 네, 그러면 납부해야 될 세액은 6,790만 원이에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성인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 원 공제됩니다. 10억을 받으면 9억 5천, 30% 구간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2억 1,825만 원이에요. 자녀 한 명당.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상속세 계산을 해볼까요? 증여세를 아까 이따가 합할 거예요, 제가. 자, 남은 재산 40억에 대해서 상속이 되면 배우자 공제 아까 17억 2천만 원 확인했습니다. 일가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풀로 2억 쳐주면 24억 2천이 공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지는 금액은 4억 5,78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를 먼저 한 다음에 증여세와 그 이후에 상속세 토탈 합해야겠죠. 9억 6,224만 원이 나와요. 그냥 70억을 내렸을 때 아까 얼마였죠? 11억 5천이었어요. 비교를 해보면 약 2억 원 정도의 절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핵심은 뭐냐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70억 누가 얼만큼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증여세는 어떨까요? 증여세는 수중자, 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각각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70억이 한 번에 갔으면 50% 세율 구간이었는데 증여로 받으니까 각각 세율 구간이 낮게 책정이 됐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2억 원이면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물론 크긴 하지만 이게 성에 안 찬다. 그럴 경우에는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중자를 늘릴 수는 없나? 그쵸? 또는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 증여는 아까 배우자 공제 6억, 자녀 5천이라고 했는데 10년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해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 후에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해요. 예를 들면 작년 1월에 만약에 증여를 먼저 했어요. 그쵸? 그리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증여를 안 했으면 부동산을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작년에 초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한 다음에 재산이 올라봤자 상속세랑은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 증여한 거는 산입이 되긴 하지만 증여세 낸 건 어차피 고려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수중자를 늘린다고 우리가 손주들한테도 증여를 해줘요, 보통. 근데 이게 절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액수에 따라서 또는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서 30에서 40% 정도 할증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들한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은 산입이 돼요. 또는 비상속인한테 한 증여는 5년 이내 산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 생각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쵸?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율 구간을 낮췄어요. 상속세를 줄였다는 겁니다. 아까 대충 계산했을 때는 10억씩 한 번 했을 때는 요 정도 상속세가 나와졌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해야 상속을 준비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그럼 종신보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금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죠? 현금으로 만약에 아까 10억이라고 가정하고 10억을 준비했어요. 누가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준비했어요. 그럼 거기에다 세금을 떼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또는 상속인들, 재산을 받으실 분들이 임대료를 조금씩 모아서 아니면 소득을 모아서 상속세를 준비를 한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 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가치를 그대로 교환하는 거예요. 10억을 모아서 10억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야 내가 보험료 500을 내고 사망보험금 10억 상속지원으로 받아? 2배밖에 안 되네. 난 이거 투자하면 3배도 4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쵸? 만약에 5억 투자해서 20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20억에 대해서 최고세율 구간 50%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나중에 양도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타이밍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대출이나 매각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노출시킬 수 있고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평가 절하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납은 뭐 최악이고요. 연부연납 또 마찬가지예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속세 플러스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상속세가 아까 9억이 조금 넘게 나왔었죠. 만약에 이거를 5억으로 줄여줘요. 좋겠죠. 그리고
연부연납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늘려줘요. 할인까지 해줬는데 늘려줘요. 그게 보험이에요. 조건은 돌아가시기 이전에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선입견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튼튼한 보험회사를 골라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비워서 보험을 채워 넣으면 돼요. 상속 재원으로. 근데 이것도 자산의 형태가 자산의 형태만 변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나중에 이거 못 쓰는 돈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가 아니라 요것도 중도 인출 가능하고요. 수수료 없이. 그리고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요.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상속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가입을 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했을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 이거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금 출처, 납부하는 계약자의 자금 출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증여를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요거는 나중에 받는 사망보험금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상속세를 낮추는 전략, 지금 아까 증여만 말씀드렸지만 요런 굉장히 요거 말고도 더 많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주의해야 되고 많은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납부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요.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속이 단순하지가 않죠.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